자, 오늘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영양제 세팅 방법과 몇 가지 가성비 제품의 예시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영양제 섭취를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이미 너무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어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 그대로 영양제를 세팅하세요.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팁은 섭취하는 영양제의 종류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소수 정예로 세팅하세요. 섭취하는 영양제의 종류가 많은 분일수록 불필요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낭비되면 물론 불필요한 부작용 가능성만 높아져요.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드는 영양제만 선별해서 섭취하고 만약 3개월 이상 섭취해도 별 효과를 못 본 영양제가 있다면 그냥 중단하거나 제품을 바꾸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팁은 개선하고자 하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면 영양제를 굳이 먹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합니다. 문의 주시는 많은 분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남들이 다 먹어서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영양제를 섭취 중이세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영양제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영양제를 세팅하면 쉽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즉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부터 하나씩 늘려나가면 돼요. 그 1순위는 바로 영양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예를 들어 탈모든 당뇨든 여드름이든 통증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런 영양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핍되어 있을 영양소가 충족될 때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하고 폭넓은 효과가 나타나고 영양 결핍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영양 결핍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뿐이에요. 과거에 흔했던 구루병이나 괴혈병 같은 극단적인 결핍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영양소가 경계선 수준으로 결핍되는 경향이 큽니다. 극단적인 결핍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이 정도 수준의 결핍은 서서히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피로감,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감과 같은 컨디션 저하부터 탈모나 피부 염증, 노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호하게 나타나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여러 원인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짊어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조금만 더 충족되어도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는 비타민 D 같은 일부 성분 외에는 검사를 통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를 해주는 곳도 거의 없고 해준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성분이 많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제품들이 이미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D 이것들만 잘 조합해도 어지간한 영양소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부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식사로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성분만 영양제로 보충해주세요. 평소에 과일이나 야채를 거의 먹지 못하고 버섯이나 콩 같은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분, 빵이나 고기, 라면 같은 한정된 음식으로만 배를 채우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종합 비타민을,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 그리고 두부 같은 음식을 잘 섭취하지 않는 분이라면 칼슘을, 콩과 견과류, 그리고 시금치를 잘 섭취하지 않는 분은 마그네슘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지 않는 분은 오메가3를, 그리고 계란이나 고기,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의 섭취가 부족한 분은 단백질을, 야외 활동이 적고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은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부족한 영양 성분만 잘 채워줘도 여러분은 몇 주 안에 컨디션이 급격히 좋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최상의 가성비 세팅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성분들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 비타민부터 살펴볼게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광범위하게 공급해 영양소 결핍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가성비인 만큼 우리나라나 해외의 값싼 비타민제들을 정말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인 품질과 함량을 둘 다 만족하는 저렴한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제는 기본적으로 품질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함량 구성이 높은 제품은 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었고 해외의 종합 비타민은 대체로 함량이 뛰어나지만 품질 면에서 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 중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제3자 업체로부터 검증된 제품들, 예를 들면 쏜 리서치나 퓨어 인캡슐레이션, 컨트리 라이프 같은 업체의 비타민제는 우리나라의 제품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종합 비타민은 성분 구성이 다양한 만큼 품질 관리가 까다로워요.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품질 리스크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것들입니다. 의약품 등급으로 품질이 잘 보장되어 있으면서 영양 공급을 훌륭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제품들입니다. 현재로서는 가격과 품질, 함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제품들을 1순위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제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익스텐션의 투퍼데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 제품을 딱히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분 구성은 뛰어나지만 품질 면에서의 검증이 부족했어요. 수년 전에 랩도어의 테스트에서 함량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투퍼데이가 최근에 컨슈머 랩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단회성 테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테스트를 통과한 기록이 있는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신뢰성의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영양소를 보충하기엔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계신 분께는 권해드리기 어려운 게 이 제품에 포함된 실라짓이라는 성분 때문에 올해 초부터 통관이 제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구독자분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꼭 함께 섭취해야 된다. 2대1로 섭취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식사를 통해 잘 섭취하지 못하는 성분만 골라서 섭취하면 돼요. 꼭 동시에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잘 섭취하기보다 두 성분 모두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칼슘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급하게 칼슘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분께는 나우푸드의 칼슘 마그네슘이 좋은 선택입니다. 정말 저렴하고 성분 구성이 무난합니다. 극한의 효율성을 가진 제품이에요. 라벨 함량은 칼슘 1000mg, 마그네슘 500mg인데 이건 두 캡슐당 함량입니다. 하루 한 알만 섭취하세요. 한 알에 포함된 칼슘 500, 마그네슘 250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하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스펙을 올린다면 마그네슘 함량 비율이 높고 부원료가 더 탄탄하게 포함된 이런 제품들이나 해외 제품 중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단 두 가지 성분이 고흡수 형태로 포함된 솔리서치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메가3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염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생선을 주 2회 미만으로 가끔 섭취하는 분이라면 오메가3를 기본적으로 챙기는 게 컨디션과 심장 건강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가성비 제품을 섣불리 권해드리기 어려워요. 다른 성분들과는 다르게 오메가3는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메가3만큼은 아무리 가성비를 챙겨도 기본적인 품질은 보장된 제품을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순도가 70%를 넘고 이름 있는 원료가 사용되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수입이 아닌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 이것이 최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GC 리버의 원료가 사용된 이런 제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순도가 75%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취가 매우 적고 비슷한 수준의 제품 중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스펙업을 한다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80%에 가까운 순도로 제조되는 알라스카 오메가나 KD 파마 원료가 사용된 이런 제품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 성분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의 근본이 되는 성분입니다. 체력은 물론 면역, 두뇌 활동, 회복 기능부터 더 나아가서는 모발 성장까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체중 1kg당 1g 이상은 반드시 매일 섭취하세요. 식사를 통한 섭취가 최고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나 두 끼 정도밖에 못하는 분은 단백질 섭취량 역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섭취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은 요새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유명한 제품이 워낙 많고 가격대와 스펙도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꾸준히 불쾌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맛이 가장 구매의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품질이 검증되어 있고 성분 구성은 물론 실제로 섭취했을 때 맛도 가장 괜찮았던 옵티멈 뉴트리션의 제품을 주로 권해드립니다. 다만 섭취가 불편하다면 이렇게 팩이나 캔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비록 더 비싸지만 좋은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뼈와 면역 기능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결핍될 경우 불면증이나 우울증, 체력 저하, 피로감과 같은 눈에 띄는 컨디션 저하가 나타납니다. 햇볕을 쬐므로써 공급할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이 적은 분이라면 그리고 식습관이 안 좋은 분이라면 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 D는 제품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비타민 D는 주의해야 하는 게 수치가 너무 높아져도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제 바로 전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분이라면 처음 3달 정도는 4,000에서 5,000IU로 섭취하고 그 뒤에는 수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1,000에서 2,000 정도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식습관도 좋아서 비타민 D 수치가 딱히 낮지 않을 것 같다 싶은 분이라면 굳이 비타민 D를 드시지 않아도 좋고, 드시더라도 1,000IU 정도 낮은 용량 제품을 유지 목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합 비타민부터 비타민 D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잘 얻지 못하는 영양소부터 하나씩 늘려나가시면 여러분은 그 어떤 값비싸고 유명한 영양제를 섭취할 때보다도 훨씬 뛰어난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 공급이 아닌 어떤 특수한 효력을 목적으로 나온 영양제들, 예를 들면 커큐민이나 코큐텐 같은 성분들은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기간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종독에는 같은 건강 문제가 반복될 뿐이에요. 이런 특수한 목적의 영양제들은 기본 영양제를 먼저 충족하고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제품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어떤 영양제를 구매해야 할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과 연관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편히 문의 주세요. 답변이 일정상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